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스마트 강의는 해석서 제2102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석서 제2102호는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보유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을 때 이러한 상환 조건이 발행자 입장에서 부채 자본 분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해석서에서 말하는 조합 및 조합원 지분의 의미를 살펴보면 조합은 공통된 경제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상호 부조 원칙으로 경영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합의 구성원을 조합원이라고 하며 조합원의 출자 지분은 일반적으로 지분, 좌수 등으로 구분됩니다. 해석서에서 이를 조합원 지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석서의 전체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합 및 유사한 실체에 출자한 출자 지분은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있거나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어 자본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원의 지분에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면 발행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측정하는지에 대한 회계 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해석서의 적용 범위는 기준서 제1032호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금융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금융상품의 자본 부채 분류는 기준서 제1032호 문단 21에서 24를 따르며 해석서 제210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지분에 부여된 상환 조건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계 논제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융상품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당 조합원 지분 등이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률, 정관 등을 포함하여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며 단 이때 분류 시점에 현재 효력이 있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정관이 포함되지만 미래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고려하여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론의 상황을 좀 더 구체화시켜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합원 지분에 여러 가지 조건이 존재하고 이에 상환 요구 권리도 부여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기준서 제1032호에 자본으로 분류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때 조합에게 조합원의 상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조합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갖지 않으므로 이는 자본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별도로 조합 지분에 상환 요구 권리가 있으나 상환 요구와 관련하여 법률 및 정관 등의 상환 금지 조항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예로는 조합이 특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지분 상환이 가능하거나 또는 조합원 지분의 수량이나 납입 자본의 금액이 특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지분 상환이 금지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환을 금지하는 조항의 조건에 대한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자본 부채 분류를 하여야 합니다. 부과된 상환 금지 조항이 현재 충족하여 조합원이 상환을 요구하더라도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합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갖지 않으므로 조합원 지분은 자본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환이 가능하나 미래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여 상환 금지 조항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러한 상환 금지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조합원 지분이 부채로 분류될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무조건적 권리와 상환 금지 조항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해석서에는 총 7가지 사례를 통해 이러한 2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2가지 사례를 본 스마트 강의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용 사례로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해석서 사례 2번과 관련됩니다. 이 상황은 조합원 지분에 상환 요구 권리가 있으나 정관에서 조합이 재량으로 상환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조합원 지분의 상환으로 유동성 제약 조건이나 적립금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조합원의 상환 요구는 자동으로 승인된다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조합원 지분은 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이 사례에서 조합은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가 없습니다. 정관의 지분 상환의 제한은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합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건부로 상환이 금지된 상황은 단지 지급을 연기하는 것일 뿐 의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25에서 발행자가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약상 의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금융부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사례는 해석서의 사례 3번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두 번째 고려 요소였던 상환 금지 조항으로 법률 등에 따라 다양한 상환 금지 조항이 부과된 경우의 자본 부채의 분류입니다. 이 사례는 2가지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합은 X1년 1월 1일에 좌당 10원으로 10만자의 조합원 지분을 발행하였고 X2년 1월 1일에는 좌당 20원으로 10만자의 지분을 발행하였습니다. 즉, 발행 시점별로 좌당 금액이 다르며 조합원 지분은 요구하면 발행된 금액으로 상환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다만 정관에서 유통조합원의 지분의 20%를 초과하여 지분을 상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과거에 조합원 지분이 상환된 적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부채 분류 금액을 생각해보면 X1년 1월 1일의 정관상 상환 가능한 최대 수량은 유통조합원 지분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10만자의 20%인 2만자의 좌당 10원의 가치를 고려하여 20만원이 상환 가능 최대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금액이 금융부채로 분류될 금액이며 조합원 지분 금액 100만원에서 20만원을 차감한 잔여 금액인 80만원이 자본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이후 X2년 1월 1일에는 총 발행 자수인 20만자의 20%에서 추가 발행 자수 금액인 좌당 20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80만원이 금융부채로 분류될 것이며 총 조합원 지분 금액 300만원에서 80만원을 차감한 잔액인 220만원이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X2년 1월 1일에 상환 가능 총 자수의 좌당 20원을 고려한 이유는 기준서 제1113호에서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이상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X3년 1월 1일에 정관을 개정하여 유통조합원 지분의 25%를 상환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면 이때 조합원 지분의 자본부채 분류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상행 1에서 X2년도의 금융부채 80만원, 자본은 22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X3년의 정관의 개정으로 총 좌수 20만좌 중 25%가 상환 가능한 지분 수량이 되었다면
이에 좌당 금액인 20원을 고려하면 총 상환 요청 시 조합원이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즉, 정관의 개정으로 금융부채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만 원이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상환 규정에 따라 요구하면 지급할 최대 금액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므로 정관 개정에 따라 금융부채가 재분류되는 것이며 이때 재분류로 인한 손익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조합원 지분의 상환 요구 권리가 있을 때 자본부채 분류를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다양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해석서 제2102호의 적용 사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